합니다만은 아직 입에 안 붙습니다. 하다가 자꾸 맥히면은 좀 불러주시오니 같이 만들어 갑시다. 방금 잠깐 임진택 선생님께서 언급했듯이 TV 드라마 해신이 워낙 인기가 있어갖고 장보고 하면은 해신을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해신에는 픽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과 허구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화 아가씨를 사이에 둔 장보고와 영문의 삼각관계, 이거 픽션이라. 장보고가 한중일 삼각무역의 원조인 건 맞지만은 삼각관계 원조는 아니잖아요. 광대 생각에 장보고 판소리는 가급적 픽션은 배제하고 팩트의 바탕에서 얘기를 펼치고자 하는 바, 청중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벌써 고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라도 말로 조금 비석해. 그것이 그래도 재미가 있으려면 픽션이 조금 들어가야 한다고 각설하고, 이때는 어느 때고 하니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어 백제 고구려를 멸한 후 마저 싸워 당나라를 몰아낸즉 이 시기를 통일의 신라라고 하나, 기실은 고구려 유민들이 따로 발해를 세웠으니 남북국 시대라 해야 오르겠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신라 한대 9세기 초 무렵 남해 서쪽 끝 완도라는 섬에 한 젊은이가 사는데 성은 없고 이름이 궁복이라. 이 궁복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할 것 같으면은 활 쏘는 솜씨가 귀신이라. 별명이 활보였던가 보다. 한자로 적으려다 본게 활 군자를 써서 궁복이 되었겠다. 청년 궁복의 생김이 원칠하고 무예에 아주 능한디 그 옆에 항상 껌딱지처럼 딱 붙어갖고 따라다니는 한 소년이 있었대. 성은 정가요, 이름은 연이라. 장보고보다 나이 한 30살 미치지만은 장보고라는 이름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 궁복이니 궁복이보다 한 30살 미치지만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예요. 궁복이와 정년이가 완도 인근 성과 바다를 노리쳐 삼아서 서로 겨루며 마음껏 우애 수련을 하는디 바닷가에서 태어난지라 태어 솜씨가 대단하다. 빨리 가기를 겨룰 때는 헤엄이 제격이 멀리 가기를 겨룰 때는 개구리 헤엄이 제격이고 물살을 헤치며 나갈 때는 오래 헤엄이 제격이라. 손발을 돌려 물에 떠있는 참외집 오래가기 겨루는 한나절이 다 가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물속으로 50리를 가더라도 숨이 저녁 막히지 않는 비법이 있었더라. 헤엄은 힘만 치고 배를 한번 타보지. 완도는 소나무가 많은지라 고금도신지도 약산도는 통나무를 띄워 건너가고 밑도 금단도 생일도는 뒷목을 엮어서 건너가고 오화도 보길도 소화
한반도와 좀 더 멀리 떨어진 경상도는 도철 달아서 건너갔지. 물살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속속들이 하는구나. 장좌마을 건너편에 좋은 노란 섬이 있는지 썰물 때는 물이 빠져 걸어서 건너올 수 있는지라. 군복이와 정년이가 말을 들어가서 다음 썰물 될 때까지 왼종일 후에 훈련을 했다더라. 아따 가사가 까막까막거리네. 바로 연결 가야 되거든요. 좀 쉬다가. 무예 중에 가장 기분 장칼쓰기라. 한 손으로 드는 칼, 두 손으로 쥐는 칼, 시켜 내려쳤다 옆으로 베고 자르고 온몸으로 부딪혔다 홍콩으로 막 차오르니 변화가 무쌍하강 금소리로구나. 다음에 필요한 기본은 장쓰기라. 봉처럼 잡아들고 전우장으로 휘두르기 냅다 들고 내달아서 곧장 바로 내자르기 창을 던져 목표물을 식통으로 꿰뚫으니 서나무적 창수리로 오구나. 다음에 수련 과목은 활속이라. 활신을 바싹 당겨 한껏 멀리 날리는 내달리는 산짐승도 대번에 꾸러들이고 날아가는 새들까지 여지없이 떨어뜨리니 백발백중 궁소리로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타기라. 말을 타고 달려가며 장창내고 지르니 말 위에서 춤을 추듯 쌍금 휘두르기 말 옆으로 몸을 숨겨 호련 중적 감추기 신출슬기 오고올 마상제주로 오구나. 성도 없는 미천한 신분의 공복이가 어떻게 말을 타고 무술을 연마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라시대 진골 귀족들이 서남 해안 섬들에서 말 목장을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는다. 황제 생각에 공복이와 정년이가 귀족이나 지방 고족들 목마장에 고용된 노비이거나 사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보다 공복이와 정년이가 이렇듯 기본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난 것은 청정 바다 수도냐 왕도가 청정 바다 수도 왕도 청해에서는 전복, 다시마, 미역, 광어, 도다리, 숭어, 동어, 동장어, 또 무엇이 있을까? 꼴뚜기. 어쨌든 천혜의 수산물을 먹고 자란 덕이라고 보는데, 청중들의 견해는 어떠신고? 옳소. 고수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옳소요. 옳소. 어쨌든 공복이와 정년이가 무관으로 출세하고 싶은 생각이 우뚝하거나
당시 신라는 골품제라고 해서 철저한 계급사회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 아무. 골품제 그 잡것이 아주 골 때리는 제도라. 백성들 희망이 없어. 젊은이들 장래가 없어. 한 번 흑수되면 평생 흑수돼.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 했다는데 그 당시가 바로 헬신라야. 도대체 그 골품제라는 것이 얼마나 골병이 들었길래 신라가 헬신라가 되었는지 광대가 소리로 한번 엮어보는데 골품제라 흐른 것은 혈통 높고 낮음에 따라 신분을 차별한 제도라. 왕족을 대상으로는 골제를 부여하고 귀족과 평민한테는 부품제를 적으니 골자는 뼈다귀 골자요 두자는 대가리 두자라. 뼈다귀 제도와 대가리 제도를 합쳐 놓은 것이 골품제가 아니겠느냐. 성군이라 하는 것은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이라 하는 것은 진짜 뼈다귀라는 뜻인데 양쪽 부모가 왕족이면 성골로 인정하고 한쪽 부모만 왕족이면 진골로 규정하고 진골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 중앙정부의 최고직 책은 모두 진골 차지이고 막대가 토지와 가옥의 노비까지 소유하고 심지어는 말 목장에다 사벽까지 거느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져오더라. 품제는 작시면 육두품에서 사두품까지는 관직 진출이 가능하나 삼두품 이하 평균과 노비는 관직 진출이 불가하고 품에 따라 있는 공복을 색깔로 구분을 거는데 진골은 자색이요 육두품은 붉은색이며 오두품은 청색이요 사두품은 황색이라 재질도 달리하고 옷의 무늬도 달리하고 신발 모양도 달리하니 한눈에 등급이 다 드러난다. 등급에 따라서 가옥 크기도 달리하고 안방 넓이도 달리하고 객방 숫자도 달리하고 기왕 사육도 불제하고 뗏감 종류도 차별하고 품 등급에 따라서 마구간 크기도 달리하고 말의 품질도 달리하고 술의 크기도 달리하고 술의 속도도 제한하고 골품 등급에 따라서 이불 두께도 달리하고 배의 높이도 달리하고 밥그릇 재질도 달리하고 국물 크기도 달리고 작은 숫자도 달리하고 주전자 생김도 달리고 손가락과 젓가락의 굵기와 길이도 달리하고 뒷각 크기도 달리하고 뒤장 횟수도 제한하고 요강 모양도 차등을 두고 앉는 자세도 달리하고 이렇듯 먹고 싸고 자고 입는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과 규제를 해놓으니 궁복이 같은 젊은이가 아무리 할버지고 뭉쳐도 출세는커녕 신분 상승 꿈도 쑥은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해 신라가 아니더냐.
지옥 신라라고 쓸게. 우리라도 한번 이 골 때리는 골품제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거나 수십억짜리 저택 고급 아파트에 사는 값비싼 외제차에 외제 명품 브랜드만 골라있는 사람 여타 현대판 골품제는 그뿐 아니야. 요새 결혼 중매업자들이 유명 대학 출신 고시 합격자를 1등 신랑감으로 하고 재벌가 딸에 장차관,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초대형 병원장 딸에다 미모 연예인 아나운서를 1등 신부감으로 물색해서 친구들끼리 성골입네 진골입네 중매 붙인다잖냐. 이것이 모두 현대판 골품제랬다.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 속하냐고? 나야 그 말할 것도 없고 이 작품을 쓴 우리 임진택 선생님은 어디에 속하려고 몰라. 그 모르긴 해도 반골 안 읽었어. 반골. 일단 2부에 올라오시면 꼭 한번 물어보시오. 뭔 골인가이? 반골인가? 각설하고 이 각설한다는 말은 화제를 돌려 딴 얘기로 넘어가겠다 이 말인지. 이것이 판소리반의 특성이야. 뭔 얘기하다가 곤란해지면은 그냥 딴 얘기로 넘어가면 돼. 이것이 시공을 넘나드는 판소리만의 미학적 특성이 된다. 각설하고 이렇게 신라라는 나라가 골병이 들대로 들었거나 왕과 귀족들은 백성들 삶은 돌보지 않고 온갖 치부와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다. 청년 군국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해리 신라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청년과 함께 당나라로 건너가는데 이들이 뭔 배를 어떻게 타고 어떤 항로를 통해서 건너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앞서 장보고 판소리는 가급적 픽션을 배제하기로 전제한 바 있지만은 픽션이 아주 없어도 재미가 없다는 불평이 없지 않은 거로 궁보기와 정년이의 당나라 모험기를 역사적 팩트에다가 최소한의 픽션을 가미해서 팩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죠. 궁보기와 정년이가 좁은 신라를 벗어나 당나라라는 기회의 땅 넓은 세상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지. 더욱 놀라운 일은 당나라 동쪽 황해 연안과 경항 대구나 유럽 곳곳에 신지게 신라인들의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신라방 또는 신라촌이라 일컫는 바 이 신라인 촌들의 내력을 한번 살펴볼 작시면 우리 민족이 중국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7세기부터라. 삼국시대 백제인으로 원래부터 연안에 살던 이들이 있고 백제 고구려가 멸망한 전쟁터로 잡혀온 자 신라에 계속되는 기근과 흉년의 모든 것을 찾아 건너온 사람들 해적에게
삼아서 고예로 팔려온 양민들의 학문을 익히러 온 유학생과 법을 배우러 온 구법승의 왕위쟁 탈반란을 꾀하다 망명해온 사람까지 시기와 물을 달리하며 토래한 신라인들이 지리적으로 각각 생업이 가능한 중국 동해안과 대우나 일대의 일이 모여 살아간 즉 고해지에는 신라왕이 충성되고 천마을에는 신라촌이 생겨나니 우리 민족 최초의 해외 한인촌 디아스포라 코리아타운이야 산동반 해안일대 회수유여 촌주여 수연 장강 하류 양준기 신라인들이 모여 살며 신라산 총관을 두고 자칫 지구를 운영하날 신라말을 사용하고 신라 풍습을 유지하니 철소공력이 대단하다. 주민 구성을 골짝 신경 배를 만드는 목수가 있고 수리하는 목공이 있고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과 항해 기술자가 따로 있고 소금을 만드는 염전업자 수철 만드는 목탄업자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 물건을 만드는 공인들의 장사하는 상인들이 집나르는 운송업자에 무역업자에 해운업자에 무역상당 호위무사에 건너길 하는 동사까지 각기 생업이 다양하구나. 군복이와 정년이가 일자리를 찾아 헤맬 적에 우예가 워낙 출중한지라 쓸모가 없을 소냐. 양주를 거점으로 해서 무역을 주도하던 설신상당 무사로 들어가서 당나라 생활을 시작한다. 박수 박수. 아이고 죽겠습니다. 공복이와 정년이가 상당 호위무사로 지내면서 상인들 교역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 범위가 수도 장안은 물론이요 신라와도 무역하고 멀리 파사국과 대식국가도 닿는 것을 목격했죠. 공복이는 호위무사뿐 아니라 상당 운영에서도 역량을 보여 선대인의 행수로 습격하며 선대인의 총애를 받게 되었더라. 총애를 받게 되었던가 보더라. 이 무렵 당나라 정세를 볼짝시면 알록산에 난 이후 중앙 통치력이
약화되고 지방 번진 세력이 강화된가? 그중 주목할 세력이 평로지청 번진이라. 이 평로지청을 세운 사람이 이정기라는 고구려 유민인데 산동 반도 일대를 장악하고 황제를 자칭더니 그 아들 또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당과 대치할제 서기 805년 당나라 황제 헌종이 평로지청을 제압하자 정예 부대를 창설한 즉 뭐라고 했어? 헷갈리죠? 나는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가사가 틀린 줄 알았네. 이름하여 문영군이라. 이때의 평로지청은 이정기 손자 이사도가 제위를 이어받아 당으로부터 육군 해운 앞 신라 발에 양번 등사라는 식채까지 받았거든. 발해 군마를 밀수하고 해정 약탈을 방부하니 당나라 재상 무원영이 반당 건진 최대 세력인 지청을 쳐야 한다 하는 강경 투불론을 앞세운 즉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을때 이사도가 자객을 장안에 잠입시켜 재상 무원영을 살해하니 경악한 당 헌종이 직서를 내리는데 황제 직서를 내린다. 장안의 모든 길목에 경계는 강화하고 오가작품 시행하라. 지청을 완전 섬멸할 문영국 전력을 서둘러 배가하라. 법명을 내려놓으니 보고문을 바란다. 보고문을 바란다. 황제폐하 특단으로 평로지청을 섬멸하자 하나보다 렉청의 군사를 특별히 선발하니 각지 무사들을 지체 말고 직무에 응하라. 일촉즉발 전면전에 돌입한다. 공복이와 정년이가 포고문을 읽어본즉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관 출세의 절호 기회라. 설대인에게 허락을 구하니 백제계 유민인 설대인 하는 말이 우일의 본부는 전쟁과 사륙이 아니라 선인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게다가 평로지청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 한 민족끼리 싸우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공복이와 정년이가 설대의 말씀 새겨듣고 일단 정세 추이를 지켜볼지. 군영군 대장 왕지흥이 정예 군사를 모집하가 설신삼다 오이무사들 우술솜씨 소문 듣고 돌연 양조를 내방하여 밖에 지시를 내리는 당당 오이무사를 전원 징발한다. 설대인이 깜짝 놀라 속으로 하는 말이 가운 무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어 죽게 할 수는 없다. 비난을 끄내 나누어주며 해산을 명하였구나. 황지흥이 데려와야 즉각 설씨를 체포하야 사정없이 두고거니 동고그 거동바라 흩어진 무사들을 다시 집결시켜놓고 왕지흥의
저소를 찾아 단판으로 가려니 우리 고위무사들이 자원입대할 때쯤 설대인을 석방해 주시오. 왕지응이 중국 기계가 바라며 큰 쾌지 수락하는구나. 설대인 석방이야 공복을 취하하며 당부하야 하는 말이 자네가 전쟁터에 강제로 불려감을 저는 막을 수 없다 하는 세상에 나가자면 성명이 있어야 할터 활궁자가 들어있는 백풀장자로 성을 짓고 복복자 이름을 차음하여 지킬 보자의 물가고자 장보고가 어떠냐. 군복이 감격하여 개인의 뜻 받들어 소인 장보고 어디서든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나이다. 장보고와 정연이가 설세상단을 떠나 왕지흥에 수하되어 운영군으로 입대한다. 군복이가 언제부터 장보고란 이름을 썼는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원래 신라에서 성도 없는 신분이었다가 당나라로 건너가 문영군 장수로 명성이 날 당시 장보고란 이름을 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황제 생각에 군복이를 아끼던 설대인이 전장에 나가는 군기가 언젠가는 살아서 다시 상단으로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지킬 보의 물갓보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설정한 것이 됐다. 연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뜻이거니와 고자는 힐고라고도 하니 백의 민족을 보호하라는 깊은 뜻도 들어있으렸다. 덧붙여 문영군이 창설된 것은 당헌종 원년인 805년이고 두 사람이 군중소장 직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오는 바 황제 생각에 두 사람이 문영군 창설 때부터 들어간 것으로 보지 않고 그보다 10년쯤 후인 당과 기청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시기 투옥된 설대인을 구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입대한 것으로 설정한 것이겠다. 장보고 정문이 활약을 도와라. 우정국 병사가 되라. 삼봉에서 싸우는데 전하무사 금술에다 천하무적 장술이며 백발백중 궁술에다 신출비몰 마상주라. 뛰어난 무술 솜씨 사나운 날래음을 지는 적들마다 대나무를 쪼개듯이 거침없이 물리치니 파죽지 새로구나. 연전연상 소식 조정이 들썩들썩 소
봐요. 군중소장 장보고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의 병모답게 병법이 능란하다 집회지기려 백전불패라 적은 알고 나를 알며 백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 것 나의 병력이 적보다 많으며 위에 굴복시키고 새로운 병력이 비등하면 적을 분산시켜 공격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선제압이라 빠른 불살이 돌덩이도 거세게 휩쓸던 사나운 새가 먹잇감을 잽싸게 닦아채던 기선을 제압하라. 전목제가 말했듯이 전쟁은 속임수라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자신 승리를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위장하라.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너는 만천과의 명법 돌아서 배우를 치는 암도진창 병법이라. 시간 좋다. 상대가 혼란을 양기고는 진화 타격 방치기 상대가 지칠 때 급습하는 일대로 방향이라. 지붕 위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지워버리는 상옥주제 솔직이요 내리가 허물을 걷도록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금선 탈거가 계책이라. 장보고 기지 마라. 자꾸를 보내야 적의 전세와 지역을 먼저 정찰하니 토를 두드려 뱀을 살피는 타초경사병법이 하찮은 탄사도 놓치지 않고 교묘히 활용하니 죽은 시체도 살려내는 사식이 하는 병법이라. 근대의 형세는 흐르는 물처럼 변화해야 하는 것 달릴 때는 바람처럼 멈춰설 때는 숲처럼 서들어갈 때는 불처럼 기다릴 때는 산처럼 변화무쌍한 용병술로 필승 시세로구나. 이때요 당나라는 한당연합을 와해고자 아래와도 교류한 신라인 원구를 정하니 원교은공 방야이라. 원종이 기구만장 이사도의 관직을 삭탈하고 총공격을 명하는 이사도 세력을 고구려의 흉악한 무리라 칭하는지라. 백제의 신라사나 장보고 입장에선 착착이 크지 없다. 허나 전쟁은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것. 운영군과 친청군의 맞짱 대결이 막바가시로 치닫는다. 성님씨도 요 사이에다가 많이들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죠. 서기 819년 당나라 문영군 3만 명과 정당 권진 3만 무사의 신라군 각병 3만 무사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대규모로 공격한다. 당황한 이사도가 평안사 유에게 5만 부사를 내어주며 정면으로 맞서거나 장보고 생각에 이리 전쟁 타가는 편이라
바다를 통해 알아본 지참 병마사유는 희귀하는 자 적기하나 오량을 많이 받아 입고 이사도가 속으로는 경계하는 부활 오라 오를 이용하여 이사도를 제압하자. 남의 칼로 적을 채는 차도살인 병법이요 적을 이용하여 적을 이간시키는 반간계의 술책이라. 이번 전투가 끝나면 이사도가 유호를 토사구팽한디야. 거짓 정보를 흘려놓으니 가짜 뉴스를 흘려놓으니 유호가 소문 유호가 풍분 주고 현혹이 되었고 화체대중 군사를 죽여갖고 주군을 공격한 이사도 방황한 이사도 황급히 도망을 경악한 이사도가 혼비백사 방황이 도망치는 사당 아래 숨어있 닦은 내 들켜가 자기 부하 병사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혔구나. 장보고 그동안 오라 시금이기 위해 적진 도시에 급수가야 잡혀있는 이사도를 욕해 사도장. 이것이 무슨 병 저기 나를 지켜보다 부지리를 취하는 강건너 불러 병안관아 병법이라서 나 병법이 얘기 이 아니냐. 이로써 고구려 유민 출신 이정기 가문의 55년간의 평로지청 통치는 이사도 대에 와서 막을 내리게 되었느니 장보고와 정년이는 문영군 군중소장으로 평로지청을 제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면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된즉 이 소문을 들은 만당 시인 두목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후대에 전해지게 된 것이야. 장보고와 정년이가 이렇듯 뛰어난 용맹으로 명성을 크게 얻어 앞길이 활짝 열렸거나 정작 장보고의 심사가 편치를 안 했지. 하나는 용맹을 자랑하며 목숨 걸고 싸운 것이 결국은 남의 나라 용병으로 동족끼리 싸운 꼴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라는 것이 권력자들 야욕을 채우는 일로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애꿎게 죽어나가는 헛된 짓이야. 더 이상 당나라 군 용병 노릇할 생각이 없었겠다. 심사숙고하던 장군가 문영군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아우 정년과 상의를 하는 뒤 장보고가 말을 한다. 우리가 신라를 나 당나라로 건너온 지 10여 년 상당 무이무사로 지내다. 우연한
남아 날 아마 내 마음이 착잡하다. 나는 이제 군대를 떠나 상인의 길을 펴가려 하는 바 아우의 생각은 어떠냐. 장국은 정년이가 돌라면서 아니 형님이 이게 웬 말씀이요. 옛나라에서 선대받은 아니 형님 이게 웬 말씀이요. 옛나라에서 천대받던 서름을 딴 나라에 가서 불새하이랴 보란 듯이 떨쳐내자던 그 꿈이 이제 막 이루어졌거날 이게 웬 말씀이요 형님. 그런 말씀은 거두어주오. 장보고가 다시 필요건다. 나는 오늘부터 우리 신라 백제 고구려이니 무엇이 빠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서로 뺏고 죽이는 전쟁이란 장난에 저는 가다무지 않을 터. 아우도 나와 함께 새 길을 개척한 일이 어떠냐. 생각을 해보나 정년의 마음이 꿈쩍하지 않는니라. 장보고 하늘 없이 정년과 작벽을 걷는디 나는 오늘부터 우리 신라 백제인이 모두의 힘을 합쳐 평화롭게 잘 사는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니 아우는 여기 남아 부디 무인의 돈분을 지켜다오. 한 사람은 상인으로 한 사람은 무인으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구나. 사서에 의하면 얼른 해야지. 사서에 의하면 장보고가 운영군을 떠날 당시 정년과 원수지간이 되었다는데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그 사람이 갑자기 원수가 되었다는 점이 납득이 안 가는지라 자세히 살펴본즉 평로지청을 제압한 후 문영군 대장 왕지응이 전임 절도사 문영절도사 절도사 아무개를 죽이고 자리를 차지한 사실이 있는 방 광대 생각에 왕지응의 모반으로 인하여 장보고와 정년 두 사람의 입장이 대립되어 갈라선 것 아닐까? 하고 축을 하는 뒤 청중년들 생각을 어떠하십니까? 고수님 생각을 어떠하십니까?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예요. 어쨌든 각기 제갈길로 갈 적에 앞선 장보고가 상당 호위 무사로 지내면서 당나라 상인과 신라인들이 외국인과 무역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했거니와 운영군 군중소장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전쟁 물자의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전쟁의 승패가 군사뿐만 아니라 재부의 확보에 달려있음을 직접 보고 깨달은 것이었다. 장보고가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해 돛담배 하나를 잡아 타고 산동반도 등주 연태에서부터 천하 주위에 나서는디 물결 박차고 물결 박차고 바람 머금고 해중에 둥시 배들 이원우니 순풍에 돛단계라 순풍에 돛단계라 해왕성들을 좌로우며 동진을 계속하야 변화는 돌아하느니 바위가 둘러있는 저 사토구가 나타나 장보고 그동을 말 적사포 치세를 유시군 후 부사포 그저 정도를 지 연운항에 당도하여 숙성촌을 들어간 신라방과 신라촌이 곳곳에 산재했다. 장보고와 정년이여 용맹이 널리 소문난지라 백대 출신 고구려 출신 신라 출신을 뭐라고 가는 곳마다 유민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거슬러서 들어간 이 대운하와 만나고 북으로 가면 북경이 남으로 가면 양주 항구인 동남 방향 회수하려 수향을 둘러 수향을 흘러보고 서주를 지나 나무에 가니 어루 평야 끝이 없더니 대화장강이 나타난다. 양자강이 여기가 어디래냐 선박이 오고 화려한 불빛의 나무 무역도시 양주라 장보고가 한 철시상당 부사로 지는 당나라 상인과 외국의 상인들 심지어는 동등과 청무의 기녀들까지 소문이 자자하다. 지뢰하이에 배를 띄워 도랴성을 즐기니 양주를 떠나 소주를 거쳐 바다에 닿은 즉선 동남아상인 아랍상인들 새집처럼 드나드너 영주항이 나타난다. 요즘 말로 영파했다. 영주시대 흘러드는 강줄기가 세 개나 삼강구라 불리우다. 요 강 따라 올라가고 주가 나오는 토질 좋은 도기장이가 엄청나게 깔렸구나. 이름하여 해물이고 원주요라. 구구로 돌려 머리 돌려 뱃머리 돌려 뱃머리 돌려 북쪽으로
그 조심해라. 여기까지도 이 신라인들이 자리를 잡았더라. 이렇듯 신라 사람들 서로 돕고 사는 모습, 국제 무역 실제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라 동부 해안 따라 바다지로 항해해서는 도마의 해방 맛으로 산동방 적산포에 당구하는구나. 한 소리로 그려본 중북 동부 연안 지도이자 신라방 신라인 촌들을 탐방하여 제당 신라인들을 규합하기 위한 범성 노정기였던가 보더라. 한 소리 흥보가 중에 제비 노정기가 있을 것 같으면 장보고 판소리에는 범성 노정기가 있었던가 보더라.